바이오 피드백은 신체적 인식, 그리고 신체적 지능과의 깊은 연결을 개발시키기 위한 자원의 일종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인지적이고 신체적인 과정들 사이에서 커다란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생물학적, 신체적 반응에 청각적 혹은 시각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무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신경계에서 발생하는데 심장 박동수, 근육 반응, 종종 피부 온도처럼 간접적으로 측정됩니다. 뇌파, 모공 활동, 땀샘, 피부의 전기 반응으로 측정됩니다.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기초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는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과 생존 전략을 조정하는 신경계의 부분입니다. 교감신경계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흥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증가하며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신체 주변의 혈류를 수축시켜 땀이 증가하기 때문에 땀구멍이 열리는 등 본질적으로 신체가 행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생존하기 위한 스트레스 반응과 흥분을 더욱 자극시킵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신체를 이완시키고 차분하게 만들며 회복 기능을 담당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은 천천히 깊어지며 혈관들과 모세혈관 주위의 미세 근육을 이완시켜 손, 발과 신체 주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호흡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러한 반응은 신체를 편안하게 만들고 재충전시키며 자원을 회복하게 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사람들에게 인지 마인드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사이에서 필수적인 신체 기능 간의 관계를 인지하고 탐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자율적 기능을 측정하고 개인의 음성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개개인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개인들은 생리학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서처럼 이전에는 완벽하게 자기 통제가 된다고 생각해왔던 자율 체계가 중추신경계의 영향력에 반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사용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정신과 신체에 대한 기법들을 가르침으로써 잠재적으로 극적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두통이나 사고, 스포츠 상해로 인한 만성적인 근육 긴장, 천식, 혈압, 부정맥과 같은 건강상 문제를 유발하는 수많은 생물학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통증 치료에서도 종종 보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특히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다 긍정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피드백이 우리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보다 잘 인식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나 흥분을 경험하게 될 경우 교감신경계가 작동합니다. 이것은 호흡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땀샘이 활동하게 하며 그 결과 피부 전도율까지 심장 박동수를 높입니다. 또한 심장은 가변성으로 인해 불규칙적이며 산발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완, 침착함, 고요함 등은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은 호흡의 속도를 줄이고 깊게 하며 땀샘 활동과 피부 전도를 감소시키고 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율동적인 심장 박동의 패턴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내적 상태를 더욱 잘 인지하고 측정하도록 돕고 상태를 촉발하고 영향을 주는 사고와 행동의 유형들을 학습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모두 바이오 피드백은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 상태의 질을 선택하고 지시하는 우리의 능력을 개선합니다. 바이오 피드백 훈련 방법은 비록 적당한 도구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원래 학습자는 자신의 목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적절한 타입의 피드백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학습은 장애와 관련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체적 장애를 위한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심계항진, 빠른 심박수 환자에게는 심장 박동을 천천히 하는 것을 학습시킴으로써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근육 이완을 학습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일관성을 얻게 됩니다. 피드백에 대한 원하는 상태를 선택한 후 학습자는 적절한 센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측정된 특별한 자율신경계 기능에 대한 정보는 그 후에 컴퓨터 혹은 다른 디스플레이 유형으로 들어가며 그 반응은 학습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적인 인식은 중추신경계에 기록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결과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보통 직관적이며 학습자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이진법 혹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법 혹은 디지털 피드백은 특정한 목표 수립 혹은 자율 반응을 위한 역치를 포함합니다. 학습자의 신체적 반응이 목표 혹은 한계치를 넘어설 때마다 빛이나 음성으로 학습자가 성공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내전도 알파 상태를 생성하는 기본 훈련 모형입니다. 피드백은 학습자가 알파 범위 8에서 12Hz의 뇌파를 생성할 때마다 제공됩니다. 아날로그 피드백은 심장 박동, 온도, 피부 저항감 등과 같은 특별한 자율 기능의 지속적인 표상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는 집중시키는 능력을 개발하고 특별한 자율 과정을 통제하며 자신의 내적 피드백 기제를 세우게 됩니다. 주어진 특정 피드백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자는 결국 외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근본적인 신체 기능과 깊은 연결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NLP 기법은 안내자 혹은 조력자가 내담자나 학습자에게 내적 상태의 양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센서 기능으로 바이오 피드백의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과 내적 목록과 같은 다른 NLP 기법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피드백 기제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뉴로링크와 마인드 드라이브 1980년대 초 공동 저자인 로버트 딜치는 바이오 피드백 도구와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NLP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허를 받은 뉴로링크와 마인드 드라이브 기술의 창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딜치는 학습자들에게 다른 논리적 수준의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기능에 대한 특정 상태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정도에 관한 피드백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자율적 기능에 연결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 기록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심장 박동의 변화 정도와 비율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람들의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특별한 자율 기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며 의식적으로 일치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가속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비디오 게임 혹은 로봇처럼 통제 장치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추신경계 손상, 다발성 경화증, 내성마비,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생각이 지배하는 비디오 게임같이 소비자를 위한 게임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바이오 피드백의 치료 가치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신체 지능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소매틱 비전. 이러한 접근의 가장 최신 버전은 바로 로버트 딜츠와 리안 딜르츠가 개발한 소매틱 비전, 마음, 신체 통합 방식입니다. 소매틱 비전 소프트웨어는 와일드 디바인이 라이트스톤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데 이 하드웨어는 심장 박동수와 피부 전도율 GSR을 분별하고 이를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소매틱 비전 소프트웨어 툴은 이와 같은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역동적인 컴퓨터 그래픽 형태인 3D 게임, 그래프, 음악으로 표상화합니다. 이 방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와 의식을 연결하는 것을 심화시키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의도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긴장 완화 증진, 균형 감각과 활력의 회복, 신체적, 정신적 행복감 개선. 몇 가지 소매틱 비전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티클 에디터. 파티클 에디터는 자신의 신체 변화에 상응하는 독특한 움직이는 입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곧바로 전환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특정한 감각, 감정, 사고가 어떻게 특정한 그래픽적 변화를 만드는가를 자각하게 하여 화면상의 활동을 즉각적으로 바꿉니다. 이너튜브와 듀얼 드라이브. 이것은 실시간 3D 게임입니다. 우주선 혹은 오프로드 차량을 작동시키기 위해 심장 박동수와 피부 전도를 사용합니다. 차량의 속도가 이완 또는 흥분 같은 내적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이완 상태가 늘어날수록 더 빨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NL페이스는 자신의 정신적, 감성적, 신체적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기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코칭 방법, 셀프 코칭 혹은 타인 코칭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정 진행의 결과로서 신체 변화를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상태의 정신적, 정서적 변화의 표시로 심장 박동수와 피부 전도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마칠 때 이전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건에 대한 신체 반응을 시험해 봄으로써 과정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자신의 신체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 기록한 것을 선택해 봄으로써 과정 안에서 발생한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정 안에서 살펴본 변화를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은 많은 과정이 경과되어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NL 페이스 코칭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은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중에 피드백을 살펴보거나 직접 측정된 피드백을 관찰하거나 이완 기법을 가지고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법들을 적용할 때 눈을 감는 것이 혹은 피드백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완 기법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내면의 경험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대신 끊임없이 변화를 평가한다면 집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이완 연습은 신체 비전 소프트웨어의 피드백을 사용하여 탐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침착함과 이완된 수준을 관찰하기 위해 자기 성찰적인 인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업무, 자기 자신, 관계 등에서 자신의 정신적 사고에 방해되는 것을 버립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호흡하면서 당신 자신을 이완시킵니다. 부담 없이 5에서 6까지 숫자를 세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5에서 6까지 세면서 숨을 내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매우 즐거운 어떤 일을 생각합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로 그 감정을 즐겨도 좋습니다. 만약 그 감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다면 더 이상 변화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 장소, 동물들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 기억 그리고 따뜻함만을 구축합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을 점진적으로 이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얼굴과 목, 어깨, 심지어 혀까지도 긴장을 풉니다. 팔과 다리, 손, 발, 등, 배, 얼굴, 목과 머리를 통해서 이완되는 따뜻한 흐름을 상상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상황 혹은 편안한 환경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 상황과 환경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신체 안에 있는 신체 감각에 주목하십시오. 바닥 위에 있는 발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손가락 끝 혹은 가슴에서 심장 박동을 느낍니다. 당신 자신이 사랑, 기쁨, 깊은 평화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도록 허용합니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우리의 많은 능력은 소위 말해 적응적인 통제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허용 범위 내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결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운동선수가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심장 박동, 혈압, 온도, 체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과 간격은 허용 범위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얼마나 잘 머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능입니다. 바이오 피드백과 신체 비전 같은 방법은 통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더 큰 회복력과 자원이 풍부한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와 피로, 비행기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훨씬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신체 비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